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 분석과 그 뒤 이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엑셀에 캐스 추가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는 전자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것이 깔려있지 않은 분께서는 제 동영상 중에서 캐스 프로그램을 추가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신 후에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데이터에서는 어, 독립변수로 광고비와 판매원의 수 그리고 매출액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산 분석이란 뭐냐면 어떤 집단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전 동영상에서 티 검정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즉 집단이 두 개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분산 분석은 그 티 검정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세 집단이 되는 경우 그 집단 간에 과연 평균 차이가 있는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집단이 하나, 둘, 셋, 네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 있을 때 각각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뮤1, 뮤2, 그룹 3에 뮤3, 그 다음에 그룹 4에 뮤4. 이 평균들이 과연 유의미한, 즉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평균이 다 차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두 개일 때, 그룹이 1, 2일 때는 뭐 분산 분석을 해도 나오긴 한데 좀 더 정교하게 나오는 건 T 검정을 하셔야 되고요. 세 집단 이상에서는 이 분산 분석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가설을 한번 세워보면, 연구 목적이 딱 나와 있진 않지만 데이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한 건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이 번호 1, 2, 3, 4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광고 시안입니다. 그 광고 시안 1, 그 다음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광고 시안 2, 광고 시안 3, 광고 시안 4. 즉, 이 광고 시안이 4개가 있는데 이 광고를 4개를 본, 4가지 종류의 광고를 본 1, 2, 3, 4 집단의 평가가 이렇게 점수가 다른데요. 이것이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지, 우리가 단순히 요거 하나하나의 숫자를 본다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통계학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광고 시안이, 그러니까 광고의 종류겠죠.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되고,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이제 할 거고, 평가는 그 평가 점수인데 그건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연구 목적과 가설로 다시 돌아와서요. 연구 목적은 네 가지 광고 시연을 놓고 평가한 후에 평가가 각각의 네 가지의 평가가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는 게 연구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괜찮은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것이고,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광고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대립가설이라고 말을 했죠. 연구가설. 이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귀무가설, 연가설인데, 귀무가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같다, 뭐 동일하다 이런 거를 서술어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 광고 시안이 평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뮤1, 뮤2, 뮤3, 뮤4가 다 통계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4개의 광고 시안이 평가가 차이 날 것이다. 모든 뮤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대립가설로 세운 게 뮤1, 뮤2, 뮤3, 뮤4가 모두 다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데 뮤1이랑 뮤2가 틀릴 수도 있고요. 뮤1이랑 뮤3가 틀릴 수도 있고, 뮤1이랑 뮤4가 틀릴 수도 있고, 혹은 뮤3랑 뮤4, 광고 시한 3이랑 4랑 틀릴 수도 있어요. 즉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광고 시한이 모두 같느냐, 혹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대립가설은 뭐냐면 모든 뮤가 같은 건 아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즉 광고 1과 광고 2가 차이 나는지 2랑 3이 차이 나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대립가설은 모든 뮤가 즉 모든 광고 시안의 평가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안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걸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엑셀의 추가 기능인 캐스를 통해서 할 텐데 캐스를 추가 기능에서 엑셀을 키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추가 기능에서 우리 분산 분석,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할 겁니다.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하시면 변수 목록이 쪼르륵 나올 거예요. 거기서 분석 변수는 뭐냐면 종속 변수가 되는 즉 내가 결과 변수가 되는 거를 여기로 화살표로 해서 옮기시고 요인은 팩터는 여기서 내가 원인이 되는 변수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고 2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고 공분산 분석인데 이건 뭐냐면 참고로 1원 배치 분산 분석은 이 평가 변수도 분석 변수도 하나 요인도 하나 즉 원인 하나 결과 하나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일 때를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광고 시안 하나, 광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이니까 우리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할 거고요. 만약에 독립 변수가 2개예요. 그럼 우리 2원 배치 분산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분산 분석은 우리 종속 변수, 즉 이 결과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개일 때는 공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릭 해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키시면 여기에 보시면 추가 기능이 있으시죠? 추가 기능을 누르시고 캐스 거기서 우리 분산 분석 있죠? 지금은 독립 변수 하나이고 종속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즉 원인 하나 결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분석 변수 즉 결과가 되는 건 우리 평가였죠. 그 다음에 요인 팩터는 즉 우리 분산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요인이라는 팩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즉 원인이 되는 변수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피셔의 다중 비교 하시고 등분상 검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석사나 이렇게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분석을 누르시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위에 거는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여기만 볼게요. 뭐냐? p-value 값만 볼 거예요. 우리는 p-value 값만 볼 건데 여기 p-value 값을 보시면 0.064 나왔죠. 제가 그 유의 수준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숫자 어떤 걸 활용하라 했죠? 경영에서는 0.0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0.05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죠. 따라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때요? 0.05보다 크죠? 그러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각할 수 없죠. 그쵸? 그럼 우리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 P값이 0.06보다 0.064로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즉 광고 시안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p-value 값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과 관련된 또 동영상은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회귀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그 전에 제가 회귀 분석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귀선이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중학교 때 y는 ax 플러스 b 상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추정해서 결과 변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주어진 거는 광고비와 판매 원수가 과연 매출액에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로 주어지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를 데이터를 보고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회귀분석력 데이터를 보시면 광고비, 판매 원수, 매출액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원인 변수로 하고 어떤 걸 종속 변수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광고비와 판매 원수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와 판매 원수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미치는지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훨씬 쉽죠. 광고비와 판매 원수가 이렇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 광고비와 판매 원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실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한 번에 쓰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해야 돼요. 왜냐면 광고비와 판매 원수가 매출액에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광고비와 판매 원수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광고비는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판매 원수가 안 미친다던가 광고비는 미치지 않는데 판매 원수가 미친다던가 이러면은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에는 항상 한 가지 변수씩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은 광고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판매 원수가 매출액에 그쵸 여기 빠졌네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대립가설. 광고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의 추가 기능인 캐스를 통해서 해보면, 캐스 들어가셔서, 회귀 분석에 들어가셔서, 우리 단순 회귀 분석, 아니, 중회귀 분석을 돌릴 겁니다. 아셨죠? 거기서, 여기 반응 변수는 결과 변수라 했어요. 여기로 옮겨 놓으시고 설명 변수는 독립 변수, 원인된 변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웬만한 것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절편 포함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진 선택법, 변수를 선택할 때 나중에 이제 석사 때 연구 방문론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거를 순서를 어떤 걸 먼저 넣을 거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 선택법을 보통 하게 되니까 그걸 클릭하시고 분석을 누르시면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 저는 미리 해놨지만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오셔서요. 데이터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추가 기능에 캐스에 회귀 분석. 여기도 회귀 분석에 보시면 상관 분석은 하지 마시고요. 선형 회귀 모형과 공분상 분석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독립 변수가 몇 개이냐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몇 개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선형 회귀와 공분산 분석은 종속 변수, 즉 결과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선형 회귀 분석은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y가 하나인 거고 공분상 분석은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2개 이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출액 밖에 없잖아요.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을 할 텐데 혹시나 엑셀로 하시는 분들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독립 변수가 한 개이냐 혹은 여러 개이냐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단순 회귀 분석, 그다음에 원인 변수가 여러 개인 독립 변수 여러 개면 중회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캐스는 지금 2가지밖에 없어서 편하긴 한데 여기서 보실 건 독립 변수와 상관없이 결과 변수가 한 개이냐
두 개 있는 보셔야 되고, 엑셀로 하실 때는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는 하나밖에 안 돼요. 두 개 이상일 때는 다른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하거나 캐스를 해야 되고요. 엑셀은 종속 변수가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종류가 그 원인 변수가 한 개일 때는 단순회기, 두 개일 땐 중회기 하는데, 캐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선형회기 합니다. 왜? 우리 지금 종속 변수 하나이고 원인 변수랑 상관없이 종속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매출액이 아니라 뭐 만족도라고 했다면 우리는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아까 회계 분석에서 공분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매출액 하나이기 때문에 선형 회계를 하겠습니다. 선형 회계를 하시면 반응 변수 결과는요, 여기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광고비와 판매연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절편을 절대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식을 만들 때 상수는 항상 들어가는데, 요 체크를 절편 포함이라는 걸 체크를 빼버리시면 그 상수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값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이 절편 포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뭐 여기 전진선택법 하시면 이제 F 검정을 하겠다 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이대로 뭐 다중공소성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돌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실 건 일단은 매출액, 그 다음에 절편 상수죠. 상수, 그 다음에 광고비 판매원수라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회계식이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분산 분석표에서 분산 분석표에서 여러분들 이 P밸류 값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0.0000이기 때문에 유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대립가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0.0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회기선은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구나 라고 적절하게 이 회기선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 각각의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회기계수 추론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가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P밸류를 봐야 되는데, 상수는 보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원인 변수만 보셔야 돼요. 지금 광고비는 0.0008, 그다음에 판매원수는 0.0001이기 때문에 어때요? 0.05보다 작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니, 즉 광고비와 판매원수가 다 어때요? 광고비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원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신 거 제가 다시 이제 가져왔는데, 이 표, 엑셀에 있는 결과표를 이제 복사 스크린샷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기선이 유효한지, Y는 AX 플러스 B가 유효한지를 이 P값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럼 이 회기선 중에 과연 광고비는 들어가도 되는지, 판매원 수는 들어가도 되는지를 우리 회기계수 추론에서 P값에서 보겠죠. 0.0008이니까 광고비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원 수 0.0001이니까 0.05보다 작으니까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계에 들어갈 때 과연 어떤 숫자를 넣냐? 여기요. 회기 추정량. 엑셀에서는 비표준화 계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숫자를 넣어주는 거야.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마이너스 3.6184 더하기 상수죠. 여긴 절편이라고 표현됐고요. 광고비 곱하기 1.00082, 판매원수 곱하기 16.8866. 즉 우리가 광고비를 1억을 쓰고 판매원을 10명을 했을 때, 여기다가 광고비에 1억을 써주시고 판매원 수를 10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매출액이 이렇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회기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분석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